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 11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가 어제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를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당원 간담회 함께 해주시는 당 지도부 여러분과 간담회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중앙당 당직자 그리고 시도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공통적으로 당이 이제 제발 싸우지 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도당 조직 강화와 총선 전략 수립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철저한 쇄신을 당부하시면서 당 혁신위원회의 출범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충정 어린 구원을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며 또한 곧 출범하게 될 혁신위원회가 당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최대한의 혁신을 주도하며 하루빨리 총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남은 8회의 시도당 당원 간담회에서도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4일에는 전북 도당을 방문해서 전주 상산고 박사목 교장 선생님과 동창회 간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정운천 의원님의 주도하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에 대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주 상산고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북의 지역 인재뿐 아니라 전국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홍성대 이사장께서 사비를 출연하여 설립한 전국적인 명문 사학입니다. 그런데 전국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리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사회통합 전형 기준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주 상산고를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전국 단위 자사고의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인 자사고 일반고 동시 모집 및 이중 지원 금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기본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은 보편성,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늘같이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다양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모범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사교육 축소의 모범이 되어온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이러한 교육의 기본 방향을 무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념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을 투쟁의 상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유은혜 부총리와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교육의 장래를 국가의 미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정노조가 7월 9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쟁의조정 시한인 26일 오늘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7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 명과 비공무원 7천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우정노조와 같은 현업 공무원들은 파업 등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거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충남 당진 우체국 소속 강길식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했고 올해 9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업무량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1년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상당할 때나 휴가를 쓴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의 파업 이유나 요구는 대기업 강성노조들의 요구와 다릅니다. 집배원을 증원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고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배원 증원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증원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집배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도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네.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물거품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이나 예산안 협상 결과를 놓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협상안을 불신임한 사례는 있었어도 국회에 등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제 하루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경제개혁과 노동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목 놓아 기다리던 경제단체들은 왜 정치가 경제를 골병들게 만드냐며 아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를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민생 입법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방해하고 정쟁 소재가 발생한 상임위에서는 우르르 몰려가서 목청을 높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추태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실험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3당이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묵묵히 의사진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아류정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이고 바른미래당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바로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국회는 난리 북새통이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이 추진해 왔던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그 두 중점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해서 공권력에 희생당한 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을 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부터 열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경제, 법률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개최합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들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일정에 따라 모레인 6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 또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경우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연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특위위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특위 연장이 끝내 무산되고 그 결과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원내대표들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반드시 답을 드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충격적이고 배탄스럽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이 형편없다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꼴사나운 모습은 황교안 나경원 대표의 자업자득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대표는 그동안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장외투쟁에 몰두했습니다. 반대를 독점하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생을 팽개치고 떼쓰기 정치로 반사 이익이나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이 살린 자유한국당을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죽이고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지탄받는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워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피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민주당은 경제청문회를 거부합니까? 경제 실정과 무능이 드러나고 공격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은 정부 여당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총체적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나만 믿고 따르라는 정부 여당의 말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는 천생연분입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술수는 국민들만 멍들게 합니다. 그러나 상호 못난이 싸움에서 오는 반사 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한 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몰아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힘을 모아 망가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 국회 3당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오신환 대표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 대표 덕에 당 지지도가 1%는 올라갔을 겁니다. 당원들을 대신하여 오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헐값으로 땅을 수용당하게 된 원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일산, 운정, 검단, 남양주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 3기 신도시를 총망라한 종합교통대책을 세우겠다고 할 뿐 3기 신도시 철회 의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이나 3기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정책은 한마디로 불필요한 정책입니다.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초이노믹스 이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급증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은 실수요보다 초과 공급됐습니다. 초과 공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것은 갭 투자와 다주택 구입 열풍이 빚어낸 가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다주택자 수가 급증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려 하자 투기 세력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폈고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정치 공세에 밀려 3기 신도시를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 작금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집값 급등을 막는 핵심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을 늘려 건설사들의 폭리 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설픈 3기 신도시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신도시 포럼을 만들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3기 신도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은 제가 외교 문제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모레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사카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이웃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20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커녕 약식회담조차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다시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중일러 4강은 G20을 계기로 상호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지면서 폭넓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국제관계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대북 협상은 강한 동맹 관계 없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합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고 외교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감정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과 감정에 빠져서 자칫 한반도 평화라는 최우선의 국익을 놓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에서 한중, 한러 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한반도 평화진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 자신 한일회담 반대 운동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대일 외교에 있어서 이념과 감정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